자, 이제 2021년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과 비슷한 문제가 2020년이나 2019년에 있었지만 거의 유사한 문제는 없어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2021년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이라는 연애가 있죠. 선형회귀 모형이라는 말이 있고요. 최소제곱법이라는 말이 있고 추정 회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잔차란 단어가 있고 SST, SSR, SS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편 추정량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회귀 분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예측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통계학에서 하나 했더니 예측을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평균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표본에서는 X바죠. 무슨 뜻이냐면 저기 지나간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미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 키가 얼마쯤 될까? 하면 가장 좋은 예측 방법은 평균으로 예측하는 미국 사람의 평균이 180이니까 저 사람도 아마 180점이겠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측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평균은 분포의 중간에 있고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평균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골목에 예를 들면 5평짜리 식당이 있어요. 제가 그 골목에 5평짜리 식당을 개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쯤 될까 하면 가장 좋은 예측값은 거기 있는 그 5평짜리 식당에 다른 식당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예측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제가 y를 예측하려는데 여기도 y를 바꾸겠습니다. 밑 일치시키기 위해서 밑하고 자, y를 예측하는데 x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x와 y와 관련된 x를 이용하면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세 번째는 이 패턴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난로 판매량이 되면요. 겨울에는 많이 팔리고 여름에는 안 팔리고 겨울에만 팔리고 이런 패턴을 이루겠죠. 그럼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여기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 이 패턴을 찾으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회귀 분석은 어느 거에 해당되냐면 이거에 해당됩니다. 자,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가요 어느 여대생이라고 했어요. 여대생입니다. 20살 된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키를 예측하려고 그래. 근데 20살 된 여학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키가 얼마쯤 돼 하면 가장 좋은 예측 방법은 뭐냐 했더니요. 우선 평균 20살짜리의 평균 키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6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60이라고 예측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빠의 키가 그 아빠의 키가요 19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20살짜리 그 딸의 키를 얼마나 예측할까요? 160이라고 예측합니까? 아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175, 뭐 170 이상으로 예측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빠의 키는 X는 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Y에 영향 주는 변수를 찾아서 예측을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회귀 분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x의 함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선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빠의 키에 함수를 넣는 거죠. 이 20살짜리 여학생의 키를 아빠의 키에 함수를 넣어서 예측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려면 이렇습니다. 자, 아빠의 키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딸의 키, 20살짜리 딸의 키입니다. 그럼 딸의 키가 이렇게 쭉 분포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EOY라는 건 뭐냐면 딸들 키에 키들이 있겠죠. 키들이 쫙 Y좌표로 표현되면 그거의 평균값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아빠의 키가 190인 사람 받아서 190. 아빠의 키가 190인 사람을 찾았더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5점이 있다고 5점의 평균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 E of y given x equal 190이에요. 아빠의 키가 190인 사람의 평균. 키에 아빠가 190인 그 딸들, 20살짜리 딸들의 키의 평균을 말합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하게 예측할까 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더 예측이 정확하겠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이걸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집단과 표본이 있으니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모집단은 y 값은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은 우리 에라텀, 오차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귀선이 있겠죠. 선은 뭐냐면 선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을 보겠습니다. 표본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해트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 값은 실제값 y는 알파 해트 더하기 베이타 해트 x 더하기 2를 썼고요. 이 2는 우리가 잔차라고 부릅니다. 이건 잔차고 이건 오차예요. 그 다음에 회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귀선의 값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다 막 제가 쓰면 막 지저분해질까봐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회귀개수, 추정된 회귀개수라는 것은 표본의 회귀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해트 썼고, y의 예측값, 예측값이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고요. 잔차 여기 설명드렸고요. 지금 SST, SSR, SSE가 있는데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 y에 3점이 있어요. 3점. 자, 첫 번째 이 파란 마크를 한 거는 뭐냐면 실제 관찰점입니다. x의 값이 xi일 때 y 값은 yi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빠의 키가 170이었는데 그 딸의 키를 봤더니 162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 선은 회귀선이에요. 회귀선은 y 해트선을 말합니다. 표본에서 회귀선. 그럼 이때 아빠의 키가 170일 때 이 딸의 키는 얼마로 예측됐냐 하면 바로 이 빨간 선, 이 회귀선상으로 예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이 이것입니다. 그럼 y반은 뭐냐 하면, 자, 회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로 예측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나 했더니 제가 이거라고 해서 평균값. 그래서 이것은 회귀 분석 전 예측값이에요. 이건요, 회귀 분석 후, 애프터라고 할게요. 회귀 분석 후 예측값이에요. 자, 그럼 회귀 분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오차가 생길까요? 이만큼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이 값인데 뭐로 예측했나요? 회귀 분석 전에는 이만큼, 뭐로 예측했으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오차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회귀 분석 전의 오차라서 제가 before의 오차라고 쓰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가 얼마큼 발생했나요? 회귀 분석을 했는데 오차가 이만큼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는 여기인데 회귀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의 오차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 후의 오차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귀 분석을 해서 오차가 얼만큼 줄어들었습니까? 했더니 요만큼이 회귀 분석으로 줄어들었어요. 회귀 분석으로 축소된 오차.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는 오차가 평균으로 예측하면 이렇게 오차가 있는데 회귀 분석했더니 오차가 이만큼 줄어들었고 회귀 분석해도 완벽하진 않아서 이만큼 오차가 여전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SST, SSR, SSE를 보겠습니다. SS는 여기서 쓰는 SS는요 Sum of Squares입니다. Sum of Squares는 시그마라는 거예요. Sum이라는 건 시그마고 우리나라 사람 다 시그마 하지만 미국 사람은 서메이션이라고 이걸 불러요. 스퀘어즈니까 뭐를 스퀘어한 거를 썸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Sum of Squares가 SS가 다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T도 나오고 R도 나오고 E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뭔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SST가 바로 이겁니다. Sum of Squares 한 다음에 이 T가요 토탈이에요. 두 개를 합친 것 같잖아요. 이 빨간 거와 이 녹색을 합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식도 이렇게 됩니다. SST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SSR 더하기 SS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Sum of Squares라니까 시그마하고 제곱을 해야 되는데 뭐와 뭐의 차이죠? 했더니 실제 값과 회귀 분석 전 예측값, 즉 yi 빼기 y바의 제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R을 SSE부터 보겠습니다. SSE는 E라는 것은요 에라예요. 에라인데 표본에서는 이제 리지주얼 잔차라고 했지만 모집단에서는 에라라, 이 E가 에라에서 나온 겁니다. Sum of Squares니까 Sum Squares 뭘까요? 요거 회귀 분석을 했는데도 발생한 오차 yi 빼기 yi 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녹색 있어요. SSR입니다. R은 Regression입니다. Sum of Squares니까 시그마하고 Squares예요. 어떻게 되냐? yi 해트 요거죠. 간격 빼기 y 바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SST, SSE, SSR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비슷하겠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관계예요. 왜냐하면 요 전체의 길이는 빨간 선 길이 더하기 녹색 길이 같으니까 아마 요거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뭔가 가정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 스퀘어드 2번 문제를 보는데요. R 스퀘어드를 보겠습니다. R 스퀘어드가 뭐냐 했더니요. 저기서 검은색 선분의 녹색 선의 비율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회귀 분석했더니 오차가 이만큼 줄어들었어 하는 그 비율을 해요. R 스퀘어드는 일종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R 스퀘어드 값은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R 스퀘어드가 크면 어떤 거냐? 이 애프터의 오차가 적은 것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회귀 분석으로 많은 오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SE는 시그마적의 불편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요 자리가 없어서 그림을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걸 여기를 보겠습니다. 시그마적인 뭐냐 했더니요. 에라텀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산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하면요.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 있고
표본 분산이 있어요. 그 x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기호를 x 빼기 평균 제곱 나누기 n을 했고, 표본의 분산은 우리 s제곱이라고 하고, n-1 분의 시그마 x 뮤 x바의 제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 대신 x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표본의 경우에는 n-1이 있다는 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s제곱은 기대값을 하면 요 시그마 제곱이 되거든요. 요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제곱을 시그마 제곱의 unbiased estimator라고 부릅니다. 불편 추정량이라고 불러요. estimator.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SSE는 이거에 불편 추정하는데 SSE 여기다 써볼게요. SSE는 뭐냐 했더니 실제값 빼기 회귀 분석해서 한 예측값에 sum of squares,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이겁니다. 이것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여기서는 x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이었죠. 이번에는 엡실론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모분산을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그마하고 엡실론 i, 그 다음에 엡실론의 평균값은 0이기 때문에 0 제곱 나누기 n 하면 바로 엡실론의 모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호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그마 제곱과 이 시그마 제곱은 틀려요. 그래서 제 오해를 안 주기 위해서 여기 x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x의 엡실론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해가 별로 없겠죠. 자, 그럼 표본 분산을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 보겠습니다. 시그마 하겠죠. 그 다음에 엡실론 대신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엡실론 대신 뭐가 올까요? 아까 모집단에서는 엡실론 오차항이지만 표본에서는 뭐예요? 잔차. 그래서 잔차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평균은요 0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0입니다.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었잖아요. 여기서 대문자 n에서 소문자 n-1을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n에 1이 아니고 2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도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뮤를 추정할 때는 x바를 보겠습니다.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정하잖아요. 그 뮤 하나를 추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뺀다 생각하시고, 이 경우에는 뭘 추정합니까? 알파와 베이타를 추정하는 거예요. 두 개를 추정하잖아요. 절편계수와 기울기 두 개를 추정하기 때문에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은 틀린 거예요. SSE가 시그마 제곱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 이게 시그마 제곱 불편 추정량이에요. 즉 SSE 나누기 n 빼기 2가 이것이 시그마 제곱 엡실론 시그마 제곱의 unbiased estimator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리가 너무 없어서 이제 상당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를 보고요. 자, 요거를 할 때 3번과 4번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상당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은 영원히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모집단 이건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건 몰라요. 그럼 우리가 표본에
표본의 이걸 찾는 거예요. 즉, 이 회귀식을 찾는 거예요. 회귀식을 찾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라서는 가장 특징이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를? y의 값을 x의 하함수로 표현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은 우리가 y는 이 자리에 있고 x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알파, 해트 빼먹었습니다.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한다는 얘기나 이 회귀식을 찾는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식을 찾을 수 있을까? 보기 위해서 이걸 상당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관찰점 한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y 값은 yi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상의 회귀선이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x의 값이 xi일 때 회귀선상에 있는 값은 우리가 yi 해트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거는 일종의 추정 오차예요. 저는 이거로 추정했는데 실제는 이거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표본의 경우는 바로 잔차예요. 왜냐하면 yi 빼기 yi 해트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2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귀선이 이렇게 있는데 위아래가 관찰점은 똑같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회귀선이 이렇게 도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회귀선을 이렇게 도출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이 오차가 적거든요. 이 오차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차가 여기는 적고요. 이쪽은 오차를 녹색으로 표시해보면 오차가 큽니다. 아, 이게 더 좋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 오차를 작게 해주도록 회귀선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i를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죠. 근데 이렇게 시그마를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통계에서 항상 제곱합니다. 이것을 작게 해야 된다 그렇죠? 미니마이즈. 작게 합니다. 근데 작게 하는 회귀선을 찾는 거예요. 회귀선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요. yi 빼기 yi 해트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yi 빼기 y 해트는 빼면 잔차가 남잖아요. 근데 또 요것은 여기에 의해서 보니까 알파 해트 더하기 베이타 해트 xi가 됩니다. 그럼 결국 좀 복잡은 하지만 이렇게 되네요.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i 빼기 알파 해트 더하기 베이타 해트 x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최소화하는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 편미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미분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아시는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편미분 하겠습니다. 이 전체 식을 미분합니다. 알파 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여기 편미분식이에요. 이렇게 쓴 게 편미분식인데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yi 빼기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알파 해트 빼기 베이타 해트 xi가 되고요. 이게 0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편미분 하려면 저 식을요 베이타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제곱을 해야 돼서 여기가 2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타 해트에 대해서 편미분 해야 되겠죠? 편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푼다는 게 여기 볼게요. 요게 뭡니까? x 2i네요. 요게 그죠? 그렇죠? 요게 뭡니까? 2i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틀렸습니다. 여기서 xi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i가 시그마가 i에 대해서 하니까 요 i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결국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2는 그냥 삭제한다고 치면 시그마 2 잔차 2i는 0이라는 뜻이고, 요 식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시그마 xi 2i는 0이다가 되네요. 여기에 이거와 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식을 구하려면 이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면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미니마이즈 했기 때문에, 최소화했고 제곱한 것을 미니마이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최소 제곱법으로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하는데, 이걸 통해서 구한 거예요. 이거에 따랐더니 우리가 구했던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는요,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한 회기 추정값 알파 해트와 베이타 해트는 n은 전제가 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맞는 거고 요거 틀린 겁니다.